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처장 김규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그간 메일과 협업 툴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코리아.ckr과 그리고 코리아.edu로 나눠졌던 것을 코리아.ckr로 바꾸면서 하이웍스, 네이버웍스, 오피스 365로 협업 툴 그리고 메일로 나눠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접근은 포털을 통해서 메일과 오피스 365, 네이버웍스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코리아.cr이 처음에 구글이었던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솔루션이 하나의 korea.ac.kr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용 메일, 그리고 학생 메일과送신 가능한 업무용 메일, 그리고 오피스 365의 많은 협업 툴, 그리고 이제 구글은 개인한테 허용된 용량 내에서 메일 발신용, 그다음 드라이브, 그다음 캘린더, 유튜브, 구글 폼, 구글 미트까지 이렇게 사실상 코리아.ckr 밑에 네 가지 솔루션이 같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업무용 메신저, 그리고 야머, 이제 팀스, 요 세 가지가 협업 툴 하에서 소통에 대한 도구로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용 메신저는 네이버웍스로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무용 메신저로서는 주목할 기능이 통 번역 기능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과 함께 단체 메시지 방을 쓰실 경우에는 외국인이 영어든 일본어든 타 언어로 세팅을 해 놓으면 우리말로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그 당사자에게는 영어로 자동 번역되어서 보여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웍스 밑에 있는 메신저를 업무용 메신저 혹은 학생들과의 대화 메신저로 쓰신다 그러면 통번역 기능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시지 자동 응답 기능이 있어서 근무 외 시간에 자동 응답을 하는 기능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무용 메신저가 학교에 네이버웍스를 통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이버웍스는 드라이브 30기가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메일은 발송용이 가능한 메일입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이번 디도스 공격처럼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또 네이버웍스 메일로 들어가셔서 특정한 메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캘린더는 구글 캘린더보다는 편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 네이버웍스 캘린더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신 가능 업무 메일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SMTP 설정을 이렇게 주소와 포트 그리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면 이 네이버웍스를 통해서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한다거나 파워 오토메이트 같이 특정한 메일을 통해서 송신되게 한다거나 그런 아웃룩으로 보낸다거나 하는 송신 가능한 업무용 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용 메신저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네이버웍스 그리고 팀스를 통해서 게시물 채팅 동영상 수업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이 팀스 밑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수업 팀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과제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전자필기장이라든지 이런 올릴 수도 있고요. 여기에 채팅이 있습니다. 채팅이 있어서 그 채팅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혹은 단톡방을 만들어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이메일을 통해서 팀즈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야머라고 있는데요. 이 야머라는 것이 SNS 형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야머를 만들어서 페이스북과 비슷한 이런 UI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UI를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머가 팀스에 결합이 되어서 이제 팀스 밑에 야머가 되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현재 ac.kr 도메인 세팅 때문에 조금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한번 관심 있게 이 소통의 방법론으로 이 협업 환경 코리아.ecu키아를 만들고자 했던, 그리고 이 하이웍스, 그다음에 네이버벅스 이런 메일과 그리고 이 협업 툴의 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 하고자 했던 것을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웍스가 여러 가지로 이제 국내 1위 업체이긴 하지만 인증 기관으로서의 그 보안적 요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된 요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계속 기능 개선이 있으니 많은 요청과 그리고 한번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스팸 메일이라든지 외국에서 접속이라든지 이메일 접근성 편의성 면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메일을 하면서 이제 있었던 상황을 보시면요. 지난 작년 5월 27일에 그 제가 서신을 전체 보내어서 이메일 이전 계획을 동영상과 같이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공개하기 전에도 사실은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쳤었습니다. 그리고 타 대학과의 공조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오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 공개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용량의 이 구글 이 저장된 공을 줄여 나가는 과정을 연도별로 일자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2페타, 7.79, 2.79페타 되는데 처음에 8페타 정도부터 시작해서 쭉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8페타 되는 양으로 이제 그 1테라바이트 하드, 외장 하드 1000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8000개 되는 용량이 좀 일주일에 가서 결국은 11월 1일, 12월 1일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마다 저희들이 올해 지난 말까지 줄여 나가는데 여러 대책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결국 이제 12월 27일에 계정 삭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 대해서 삭제 조치에 들어가서 결국 12월 말에 이렇게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요. 줄이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해서 용량 자체는 학부생이 가장 많이 쓰고 있었고요. 인원이 아무래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대학원생, 그리고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 이렇게 용량 차이는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쭉 몇 달, 6개월에 걸쳐서 줄어가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동안 고생을 해서 이제 줄여 나갔었고요. 이메일은 이제 현재 의견을 받아서 계속 개선 중에 있습니다. 2차 인증 등 개인정보 보호라는 차원에서 인증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불편한 점이 또 많고 또 새로 개발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완전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의견 그리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도 이제 정보처장으로서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로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간 감사드립니다.